여러분 안녕하세요, 베리입니다. 오늘 베리가요 짧지만 무서운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목소리는 이해 좀 해주세요. 여러분 목소리 잘 안 들려도 이해 좀 해주시고요. 짧지만 무서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야기 1부터 들어볼게요. 초콜릿 한번 볼게요. 4일 전 형과 동생이 살았다. 어느 날 동생이 아끼던 금붕어가 죽었다. 그러다 슬퍼하는 동생에게 형제의 어머니가 금붕어만한 초콜릿을 사주었다. 초콜릿은 동생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라. 다음날 형이 죽었다. 우리는 그 동생이다. 형이 죽이면 형만은 초콜릿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형을 죽였던 거라고 하네요. 등산 볼게요.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나 함께 등산을 가기로 했는데요. 등산 동해 중에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도 있었어요. 너무 산을 좋아해서 함께 부축하며 등산을 걸었는데요. 예상치 못한 폭설이 내려서 동호회 회원들은 고립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동굴이 있어 그쪽으로 피신했는데요. 며칠 동안 이어지는 폭설로 인해서 식량은 떨어져가고 사람들은 한두 명씩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등산 동호회 한 명이 말을 꺼냈는데요. 이렇게 고립되어 죽을 바에는 서로 한쪽 팔을 잘라 먹읍시다 라고 말을 꺼내게 되고, 동호회 사람들은 모두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사람들의 팔을 자르고 있다는 생각에 자신의 한쪽 팔도 잘랐고, 그렇게 하루 이틀 버티다 구조원들이 그들을 구조하러 오는데요. 구조원들이 동호회의 사람들은 기쁨에 못 이겨 박수를 마구마구 치르는데,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은 누군가 우리를 구해주러 왔구나, 이제 살았다는 안도감에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폭설로 고립된 등산 동호회 회사 사람들은 서로 한쪽 발을 잘라서 먹자고 했는데 박수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사람의 팔로 식량을 해결하는 거죠. 이게 뭐가 무섭지? 이게 2015년가라고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신혼부부, 이건 저도 안 봤어요. 몇 번 본 건 있긴 했는데요. 신혼부부와 시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신혼부부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해주는 음식이 계속 맛이 없다고 제대로 좀 하라고 매일같이 토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국이나 어떤 음식을 하더니 적은 시어머니가 한 맛이 아니라고 밥맛도이라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계속 며칠, 몇 달, 몇 년이 지나도 계속 음식들이 맛이 없다는 시아버지. 며느리는 이런 생활이 반복됐다. 급식한 스트레스에 시아버지의 국에 능력을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그 국이 입맛에 딱 맞는지 너무 좋아했고, 며느리에게 칭찬까지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보이시나요? 와, 답은 바로 시어머니도 항상 국에 농약을 터뜨렸다고. 와, 너무 무섭네요. 이거는 이상하네.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밤하늘 벽을 보기 위해 등산하는 걸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결혼 전 남편은 부인과 함께 밤하늘의 별을 보기 위해 등산을 자주 하곤 했죠. 남편은 밤하늘의 별을 보면 세상사의 고통을 잊을 수 있었고, 긍정적인 생각으로도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남편의 두 아내는 항상 등산 후 정상에서 밤하늘 별을 바라보며 이 말을 꺼냅니다.
사람이 죽으면 별이 된다고 해. 남편은 이 말이 너무 싫었는지 내일 다시 별을 보러 가자고 너무 내려갑니다. 다음날 밤이 되었고 부부는 다시 산에 올라가 별을 감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남편은 준비를 마치고 아내에게 말을 꺼냅니다. 이제 별 하나를 늘려볼까? 남편은 밤하늘 별을 너무 보는 게 너무 좋아했는데 아내가 분위기를 깨서인지 다음날 아내를 죽이러 산을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쌍둥이 한번 볼게요. 어느 날 한 마을에 이런 쌍둥이가 태어났다. 그 두 아이는 납치를 당하게 되었는데 동생 보고는 말을 듣지 않으면 너의 언니를 죽일 거야. 언니 보고는 말을 듣지 않으면 너의 동생을 죽일 거야. 일란성 쌍둥이를 구분할 수 있는 거 부모님 아니면 친한 지인, 즉 나치범은 쌍둥이가 가까운 관계였다고 하네요. 그렇게 무섭지는 않은데요. 소름은 돋네요. 아내 복수 한번 볼게요. 사이좋던 부부가 살았다. 어느 날 아내가 불치병에 걸려 죽을 상황이 됐다. 아내는 죽기 전에 남편에게 여보, 내 관 속에 칼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절대 재혼을 하지 마세요. 나와 사랑했던 기억만 가질 수 있게. 남편은 요원대로 관 속에 있는 아내의 새치와 함께 칼을 하나 넣어주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고 외로워진 남편은 결국 한 여자와 재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신혼생활을 나날이 흐르고 아내는 계속 무서워했다. 혼자 있을 때 자꾸 무서운 느낌이 드는 것 같다고. 남편은 당신이 한두 살 먹은 어린아이가 아니라며 겁을 먹지 말라고 했다. 남편은 4일 동안 출장을 가기로 하고 3일이 지난 늦은 밤에 돌아왔다. 그런데 거실에 있는 아내의 시체가 있는 것이다. 배에 칼이 꽂혀있는 아내의 시체는 누군가 싸운 듯한 얼굴에 피가 흐르는 깊은 손톱 자국과 머리카락이 곳곳이 빠져 있었다. 게다가 아내에게 꽂힌 이 칼은 관 속에 넣어뒀던 남편의 서둘러 이 나를 관을 열었다. 이상하다. 그런데 관 속에 칼이 없다. 관 속에는 손톱에 피가 묻고 손에는 머리카락이 한 움켜진 아내의 시체가 있었다. 재혼한 남편이 아내에게 복수를 하려고 옛 아내가 칼로 찌른 것이라고 했네요. 한마디로 복수하기 위해 칼에 넣어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목소리가 잘 안 들려도 양해 좀 해주세요. 엘리베이터 한번 볼게요. 엘리베이터. 재밌겠죠? 나는 어느 아파트 9층에 살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9층을 누르면 9층을 통과해 10층을 가곤 했다. 반대로 9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누르면 10층에 갔다가 9층에 오긴 했다. 누군가 누른 것 같지도 않고 누군가 내린 것 같지도 않았다. 매번 꼭대기층인 10층까지 가기엔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 싶었다. 그리고 얼마 후 10층에 사시는 할머니의 시체가 발견됐다. 혼자 사셔서 시체가 한 달 넘게 발견되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 엘리베이터가 10층에 가는 일이 없어졌다. 혼자 사셔서 시체가 한 달 넘게 발견되지 않아서 돌아가신 할머니께서는 자신을 발견해 달라고 엘리베이터를 눌러서 자기의 시체를 발견해 달라고 한 거라고 하네요. 너무 보면 재미없으니까요, 여러분. 다음에 한번 다시 시간이 되면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이렇게 좀 바쁜 일이 있는데 그런 일 때문에 지금 영상을 많이 찍었긴 찍었는데 편집을 못하고 지금 방송도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공지사항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때마다 영상을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하고요. 여러분 이상 베리였습니다. 짧지만 우선 이야기 베리였고요. 여러분 다음 편에서 봐요. 안녕.